네, 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습니다. 청학동 서당에서 일어난 엽기 폭행, 그 내용입니다. 친구와 제자들을 상대로 온갖 엽기 행각을 벌였던 경남 하동의 청학동 서당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어제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들. 첫 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은 총 7차례에 걸쳐서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라서요. 방송에 다 이제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검찰은 어쨌든 엽기 행위는 물론이고 폭행까지 있었다고 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한 학생을 두고 여러 학생이 이제 폭행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타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이물질 이런 것들 또 체내로 주입하는 뭐 그런 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져 있었던 것이고 이게 이제 좀 뭐랄까요 동떨어져 있고 또 하고 일정 부분 격리되어 있는 이런 시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영화 도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봤듯이 물론 그만큼의 일들이 벌어진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라든지 구조 이런 것들이 도가니라든지 그런 것들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각지대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근데 학생들 사이에서 이게 벌어진 일이라서 요즘 이제 저희도 사건 큐브 다루면서 나이가 어린 세대가 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나이대에서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원인은 또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뭐 한국 교육 현실이 좀 통제라든지 억누름 이런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10대에서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다른 공간에 가게 됐을 때 이게 펼쳐집니다. 학교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일상적인 통제라든지 타인의 시선 이런 것들이 작동할 때하고 또 다른 별도의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공간에 갔을 때 학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 수학여행을 가더라도 평소에 굉장히 얌전했던 학생이 가서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듯이 이런 일탈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저기에 가고자 한 목적, 보내고자 한 목적은 교육이었겠지만 그게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거 이번에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검찰의 구형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0대 2명에게 각각 단기 5년에서 장기 7년, 그리고 한 명은 단기 5년에서 장기 6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 구형이면 중형인 겁니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한테 적용된 법조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 유사 성행이거든요. 근데 이게 적용 법조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년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만든 취지는 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단기만 지나서 이 형행을 그러니까 수형을 하는 태도를 보고 많이 교화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단기 형기만 지나면 이제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적용 법조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근데 검찰이 단기로 5년을 구형을 했다라는 거는 어떠한 감형 요소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년범한테 구형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선고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형을 달라고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유사한 내용들과 비교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구형이 되면 보통 저렇게 구형량을 넘어간다거나 상회하는 선고들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과정에서 줄어들거나 저대로 이제 구형한 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검찰이 이런 사건에서 구형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또 감형되는 거를 고려를 해서 이례적으로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선고가 대체적으로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는 선고형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구형 자체를 조금 다른 것보다 좀 이례적으로 중형을 구형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가 드물긴 하지만
법원에서 봤을 때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이 피고인들의 죄질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상회하는 선고도 하기 때문에 예.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뭐 반드시 법원에서 굉장히 낮은 형을 선고할 거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짚자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물론 판결문이 나와야 저희가 알 텐데, 선고가 돼야 알 텐데, 뭐 이제 당사자와의 피해자와의 어떤 합의, 그리고 이런 이 가해자들의 반성, 이런 것들이 만약에 판결문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다 감형의 요소가 되잖아요. 감형의 요소가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장량 감형이라고 해서 예. 그 판사가 본인이 선택을 해서 감형을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장량 감경이 있는데 거기에 많이 좌우되는 게 사실은 피고인의 반성의 태도 그리고 예. 피해자와의 합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피해자가 처벌을 중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탄원서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판사 입장에서도 이 감형 요소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가해 학생 2명 말고 이 서당의 훈장도 구속이 됐더라고요. 근데 혐의를 살펴보니까 제자 10여 명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가 있었는데 이분이 구속이 됐다는 거는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훈장은 이 아이들을 때린 것뿐만 아니라 이 구속된 혐의 자체가 아동복지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이들을 학대했다라는 건데 때린 것 외에도 뭐 농작물 경작을 시켰다거나 아니면 이 기숙사를 짓는데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굉장히 일관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구속이 된 사유를 보면 아마 이 훈장이 이 피해 학생들에 대한 그러니까 뭐 즉 증인에 대한 위해 우려라든지 아니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관련 이쪽 서당은 뭐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고 부실하게 관리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서당 기숙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사실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고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에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대책이었는지도 궁금하고 그게 충분한지도 평가를 우리가 해봐야 되겠네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께 드린다면요. 네, 경남교육청에서 일단 발표한 거는 당장에 이런 시설이 격리되어 있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통이나 관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예. 뭐 안전벨이라든지 공중전화를 설치한다든가 또 야간 지킴이를 운영한다든가 사람까지 좀 더 붙이는 방법이죠. 뭐 그것들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좀 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형식, 이런 형태의 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당이라는 것은 한자 교육이라든지 고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인성 교육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 오히려 가까운 곳에 마을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 일상적으로 평소에 접할 수 있는 교육기관인 것이 좋지 별도의 장소에 저렇게 멀리 가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느냐. 예. 이 비슷한 사례가 민간에서 운영하던 해병대 체험 캠프예요. 예. 거기서도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형태에 대해서 좀 다 같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조금 더 먼 곳에 또 공기도 좋은 곳에 가서 저런 교육을 한다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은 예. 이왕이면은 오히려 좀 가족 단위로 간다거나 여행 겸해서 예. 그런 식으로 간다면 조금 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덧붙여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오늘 사건 큐브 박주희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